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은 더 보호받아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가? 대전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 아동들 말 안 듣는다면서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 왔다고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대전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사회복지사가 지금 폭로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 장애인이 이상 증세를 보였을 때 원장이 이 호신용 전기 충격기로 네. 장애인들의 허벅지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충격을 가했다는 겁니다. 장애 아동들. 아동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장애인이 지금 뭐 부모들의 얘기에 따르면 한 10명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대전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이곳에 생활하는 11살 A군의 몸을 좀 볼까요? 네. 불에 데인 것 같은 상처가 있죠? 네. 이 상처가 있는 장애 아동만 5명입니다. 이 시설에서 생활하던 한 사회복지사의 제보로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이 시설 원장 A씨가 말을 안 듣는 장애 아동들에게 호신용 전기 충격기를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네. 출근한 지 4일차 되는데 한 아이를 저쪽 코너에다 몰아둬놓고 굉장히 심하게 폭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문제제기를 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는 다짐을 받았는데 한 달이 지날 즈음에 다른 어떤 분으로부터 그 아이가 그날 그 상황에서 끝난 게 아니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기로는 일상적인 일이라서 그 시기를 가늠조차 하기가 어렵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이후에 피해 아동이 더 있었고 10명이 넘는다는 부모들 증언이 나왔습니다. 말귀는 알아들어요. 근데 원장님이 몇몇 어디 있어? 물어봤더니 이거 하는데 무릎을 가리키더라고요, 손가락으로. 그런데 다른 선생님이 몇몇 했으니까 아니야 이 정도는 해요. 네. 장애 아동들 대부분이 자기 표현을 잘 못하니까. 네. 네. 참 사실이라면 진짜 충격적입니다. 네. 16명의 원생이 있다는데 지금 상황도 궁금하고요. 네. 일단 사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게 네. 지금 단순하게 맞았다는 게 아니라 의사표현을 못 한다고 하셨지만 저 장애 아동들이 지지직하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 충격기를 사용했다라는 그리고 그런 일관성 있게 그런 자국들이 자국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네. 2개의 자국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전기 충격기 이제 전국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지금 상처들이 화면에도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일단은 원장에게는 이제 행정청에서 2달간 접근 금지 시설에 대한 접근 금지를 하고 네. 해놓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실제 이제 경찰 수사에 들어갔는데 원장이 전기 충격기 2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는 사실이었다고 아, 그래요? 합니다. 예. 네. 갖고 있었다고요? 가지고 네. 있었다는데 일반적으로 저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크지는 사회복지사가 거기서 일했던 사회복지사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자기가 그걸 허위로 그걸 주장하겠습니까? 네. 그 시설 원장의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자해하기도 하고 지들끼리 부딪히겠어 나기도 하고 요번에 무슨 저 증거라고 내놓은 상처는 목에 물린 것 같은 상처인데 그게 전기충격기로 제가 들고 다니고 그랬다면은 누구라도 봤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다 못 봤다고 하는 건데 지금 시구한 사람만 와서 전해주는 얘기를 갖고 저를 좀 이해하고 있는 거죠. 누가 그냥 어떤 목적으로 저를 이렇게 모함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목이 물린 것 같다고? 이 장애인 복지시설이 근데 불법 모금 정황도 있다고요? 네, 이제 현행법상 보면은 복지시설이 기부금을 걷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관청에 사전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부금을 모집했다고 하는 흔적이 나온 건데요. 우리 이제 장애인들 택시타도 그런 것들 많이 보고 그러지만 이 저금통 같은데 이렇게 기부금 네.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전국의 어린이집이라든가 태권도 이런데 도장에서 한 7천 곳 정도에서 그런 저금통을 모은 것을 사무실에 쌓아놓은 이런 네. 흔적이 발견됐고. 그 모집한 장부 같은 것도 지금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구청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그 아동이 아까 16명, 네, 장애 아동이 16명 있는 시설인데 발행된 기부금 영수증은 1억 원어치가 넘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횡령 의혹도 영수증을 제기가 되는 건데요. 발행했다는 말은 그만한 돈을 최소 그만큼은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우리 이제 5월이라고 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네. 기부금 영수증을 많이 발급을 받거든요. 네. 근데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을 때
안 받은 기부금을 받았다고 발급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진짜 실제로 받은 돈을 가지고 발급을 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16명밖에 없는 장애인 시설에서 1억 2천만 원어치를 발급해 줬다는 것은 네.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서 횡령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네,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애 아동을 상대로 한 학대, 폭행, 이번엔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 잠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지난 5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어린이집인데요.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 얼굴 넘어뜨린 다음에 볼 꼬집고요. 저희가 모자이크를 좀 했는데 이 모습을 본 다른 교사는 대수롭지 않은 듯 아이 데리고 방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죠. 피해 아동은 언어장애 4급 5살 어린이라고 하는데요. 특수교사를 포함한 교사 2명이 지난 4월부터 2달간 이렇게 어린이들을 학대해왔고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또 잠을 자지 않는다며 이불로 얼굴과 몸 덮어 누르고 우는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고 경찰에 확인된 학대 사례만 70차례, 70차례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가 보건복지부 평가 인증까지 받은 곳이고 평가 인증 받은 특수교사가 곳이고, 상주하는 곳이라고 해서 예. 더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수교사 2명이 있고 또 시립이었기 때문에 네. 부모들로는 믿을 수밖에 없었고 사실 장애 아동을 키우는 그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가 인증이라든가 시립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한 어떻게 행정적인 어떤 서류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에게는 정말로 와닿는 어떤 근거였던 겁니다. 게다가 네. 이 부모님들의 증언에는 이 선생님들이 평상시에 학생들과 상담하고 부모들과 같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친절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전혀 믿었다. 상상을 못했다라는 거죠. 네. 피해 아동의 부모 이야기 듣겠습니다. 제가 아기가 상처 심한 날 전날에 연락을 했었어요. 그때 전화했을 때는 담임교사 엄청 밝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아이 엄마도 유독 친절한 선생님으로 계속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뒤에 가해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막 오열을 하면서 자기가 잠시 미쳤던 거고 자기는 그날 한 건 이외에는 전혀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고. 거기가 시립 어린이집이잖아요. 시흥시에서 발레 감독을 해주고 그런 곳이라서 더 믿었는데 그 장애 아동 전담 교육하는 특수교사가 본인은 그때 내가 잠깐 미쳤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경찰 조사 결과 학대 정황이 70여 차례. 네. 그 2달 동안 70여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욱해가지고 했던 행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CCTV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학대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사실 이런 내용이 드러난 게 피해 아동이 스스로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장애 아동들은 스스로 학대당했다는 걸 부모에게 표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때리고 자기 스스로 학대하는 걸 보고 부모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네. 그래서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마무리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게 정부 인증받은 곳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어떤 식으로 받는지 설명만 해주시고요. 이걸 네. 과연 제도상의 문제는 없는지. 네. 그러니까 평가 인증 항목들이 있습니다. 인권이나 안전 위생 같은 것들이 있고 그 항목별로 이제 세부 조항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점검을 해서 일단 방법상에 나와 있기로는 현장 중심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 짐작하시겠지만 이게 얼마만큼이나 실제 내부에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는지는 조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런 인증을 잘 받은 어린이집에서 이런 잘 문제가- 받은 네. 곳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형식적이 아니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지만 네. 아직도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정두환 전 의원, 최재성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